개장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들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구윤철 여한구 25일 미국에서 2+2 관세 협의, 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강화 가능성 부각입니다. 자, 어제 지수의 낙폭보다 시장의 체감 온도는 더 차가웠습니다. 양 시장 합쳐서 단 602개의 종목이 오를 때 1,935개의 종목이 밀렸기 때문인데요. 관망세가 짙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정적으로 봤을 때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신속한 합의보다 질 높은 무역 합의를 원한다며 관세가 선부과가 되고 원하는 바가 도달할 때까지 협상이 진행될 거란 가능성을 부각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에서 2+2 관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말 이후에 알게 될 텐데 여기에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관망 분위기까지 연출됐던 하루였습니다. 이렇듯 이벤트적인 요소들 외에도요, 정책과 관련된 우려도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존 발의안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가 주요 해당 요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 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등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강화됐고 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당 범위가 좁아질 거란 우려와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월요일에도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요. 증권거래세 인상에 법인세 인하분 복구, 그리고 감액배당 과세 추진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원상복구입니다. 연말에 대주주로 해당이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연초에 사들이면서 그간 연말만 되면 우리 증시 변동성을 보여왔죠. 자, 이를 줄이고자 양도세 해당 대주주 기준을 지난 정부에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연말 매물 폭탄 우려가 다시 커진 거죠. 월요일 바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나온 내용들은 아니지만 관망세가 짙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차익의 빌미가 되기엔 충분했던 건데요. 다만 아직 검토 수준일 뿐 확정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계속 향후 나올 디테일들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나온 무버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무역 합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최종적으로 합의에 나섰고요. 미증시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순환매가 연출이 됐는데 반도체주는 내리고 바이오주는 올랐죠. 특히 반도체주가 밀렸던 이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이 뉴스도 어제 장중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야심차게 밀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삐걱대고 있다고 보도를 했죠. 해당 프로젝트는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세 개사가 5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AI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당초 합의 내용과는 좀 달리 현재 아직까지 스타게이트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공동 출자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파트너사의 역할도 불분명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강조했습니다. 계획이 차질을 빚은 이유로는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간의 갈등을 지적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지역 선정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 차질서를 두고 오픈 AI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던 오라클과의 4.5기가와트 추가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 즉 협력 확대를 오픈 AI 블로그 게시글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스타게이트는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한 건데요.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어제 보도를 통해 이 계약은 스타게이트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와는 무관한 계약이라고 전했고 이렇듯 오픈 AI는 소프트뱅크와 전혀 무관한 데이터 센터 확보 프로젝트에도 스타게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복합적인 뉴스 속에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은 하락했죠. 다행히 AI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기에 낙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제 이미 장중에 전해진 소식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반도체주는 선반영으로 풀이를 해줄지 혹은 미증시의 반도체주 하락을 반영해서 추가 조정을 겪을지는 개장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아니스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괄목할 만한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먼저 풀무원이 11.36%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풀무원 김밥이 인기를 얻으면서 상향식품을 잇는 K푸드 수출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 거란 시장의 기대감에 강했고요. 콜몰딩스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 기대감이 투식을 자극했습니다. 10.11% 상승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자회사 SK 오션플랜트 매각 작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사모펀드에 접촉이 있었다는 소식에 2.97% 상승했고요. 대응은 대웅제약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셀트리온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종목들 올랐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요즘 흐름 좋은 케어젠입니다. 4.24% 올랐네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전시회에서 주력 제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메인 마켓에서 14% 정도 올랐는데요. 저녁에도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4%대 더 올랐습니다.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잠시 뒤 특징주로 만나보시고요. 반도체 소부자중들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텍이 2.5%, AD 테크놀로지가 2.39% 조금 올랐네요. 오늘 개장 전 알고 가야 할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풀무원입니다. 어제 11.36% 상승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불닭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K푸드가 있죠. 김밥입니다. 풀무원의 냉동김밥은 현지 중국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빠르게 늘면서 제2의 불닭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올 7월까지 누적 판매 금액만 약 102억 원에 달합니다. 한 달에 22만 줄씩 팔린 건데요. 국내 식품업체 중 중국의 냉동김밥을 판매한 건 풀무원이 처음인데 원래 풀무원이 잘 만드는 두부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데 이어서 김밥까지 인기를 끌면서 올 상반기 풀무원의 중국 법인의 매출은 30% 뛸 것으로 추정됐고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40% 급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적으로도 증명해낸 제2의 불닭 스토리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코스닥 급등주는 케어젠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최근 정말 많이 뛰었는데요. 이번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해서 첨단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과 주요 건기식 식품을 선보이면서 여기에 세계 최대 경구용 펩타이드 건강기능식품인 코글루타이드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공식 뉴스레터 일면에 케어젠 부스를 소개하고 홍보 영상에도 코글루타이드를 단독 조명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반응이 좋은 가운데 아직 공개하지 않은 펩타이드 파이프라인도 여러 준비돼 있고 전임상 완료 후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코글루타이드의 임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까지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아니스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장시영 유연타증권 차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풀무원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풀무원 하면 두부가 먼저 생각나는데 지금 냉동김밥이 또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지배구조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풀무원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이슈가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이사회 견제 역할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회사에 좀 도입을 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쪽의 어떤 이 역할을 좀 강화시키고 독립성을 좀 이 두각을 나타내게 만들어내고 있지만 회사는 사실은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지속적으로 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어떤 견제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늘리는지 좀 봐야 되는데 매출은 사실 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평균 시가 배당률이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동종업계 평균이 2.3% 정도 됩니다. 시가 배당률이. 근데 배당 자체를 1%도 좀 주지 않고 있어서 뭐 배당금 총액도 연간 한 37억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의 어떤 견제가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이영업이익이 좀 쌓인다고 한다면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K푸드 열풍이죠. 제2의 불닭볶음면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냉동김밥의 열풍이 좀 중국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다른 해외 시장 쪽에서도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국 법인 매출이 사실은 올 상반기에 30% 정도 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상반기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340%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실망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도하는 수준에 좀 머무를 것 같고 상저하고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더 늘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또는 내년에 배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간 실적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면 케어젠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지난주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 수출 모멘텀 속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공식 임상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케어젠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29일 날 공식 임상 결과 발표를 하고 있고 이게 경구용 건강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건기식으로 사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고비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뭔가 믿을 만한 데이터를 뭐 받겠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580억 원어치를 최근에 조금 사갔겠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는 3조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최근 1개월 동안 5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좋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는 앞서 풀무원과 다르게 회사가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도 하고 있고 뭐 현금 배당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고 총 배당금은 116억 원인데 16일 날 공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자체는 낮지만 제약바이오 회사가 그것도 이제 성장하는 회사가 배당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주당 배당금 자체가 540원, 640원, 640원 뭐 현금 배당 성향도 97.4%, 78.8%, 그러니까 30%를 계속해서 좀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순수익 가운데 이제 배당금을 지급한 비율이 배당 성향인데 2014년, 23년 평균 배당 성향이 27.2%로 집계된 것으로 좀 감안을 하면 90%가 넘는 배당 성향은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그것도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건강기능성 식품을 파는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중간 배당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좀 배당을 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제품 자체도 긍정적인 뭐 결과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서 주가가 더 급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뭐 조정이 있을 때 조금씩 매집을 해 놓으시면 단기적으로나마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케어젠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AI 관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독자 AI 모델 개발 사업에 15개 컨소시엄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G AI연구원도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가 LG의 대규모 언어 모델 X4-1에 전면 도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관련주인 4x4가 상한가 터치했고요. DS 인베스트먼트, 토마토 시스템, 엑스페릭스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개발 사업은 LG, 네이버, 업스테이지의 3파전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LG AI연구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네이버 클라우드는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을 배출한 국내 대표 AI 모델 개발사고요. 업스테이지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 솔라 프로2로 좋은 성과를 거둬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2개 팀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관련 소식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컨센서스와 비교했을 때 약 10%나 낮게 집계되며 전력 설비주 전반에 충격을 가했는데요. 업황 좋다는 얘기가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 콜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전년 대비 매출이 하락한 부문은 배전기기와 종속법인 부문이었는데요. 배전기기의 경우 전년 동기 반영된 ESS 프로젝트 매출의 기저효과로 매출이 아쉬웠다지만요. 종속법인 중 아틀란타 법인에서 연결 조정이 발생했다는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고객에게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로 인해 매출이 빠진 건데요. 관련해 회사 측은 이번에 지연된 물량이 3, 4분기 내에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콩콜에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유럽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였는데요. 아직 매출 규모는 작지만 수주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수주 잔고가 중동 시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전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기대해볼 만한 이벤트가 생길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 프로젝트인 국가대표 AI 선발의 15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현재 IP 기간 기술력 경쟁력 부분에서는 네이버와 LG의 양강전이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네이버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은 사실상 동력을 조금 잃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관심도가 많이 좀 집중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은 모멘텀을 좀 보시기는 당분간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는 AI 관련된 이슈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관련 진행 AI 관련 이 수주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이제 8월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AI 모델 등의 어떤 수익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2분기 연결 영업이익 실적이 대략 컨센서스가 5,3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비트할 것이다, 또 비트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저는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실적 발표 때까지는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61선 부근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22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매수 진입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는 이 어떤 AI 이슈 외에도 지주사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상법 개정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살아 있기 때문에 AI 관련 모멘텀과 앞서 말씀드린 지주사라든지 자사주 관련된 소각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실적 발표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겠고요. 자, 이번에는 LG 현대일렉트릭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보이다가 어제 실적 발표 이후 크게 조금 흔들렸습니다. 실적을 보면 예상을 좀 하회하면서 5%대 낙폭을 보였는데 앞서서 이슈픽에서도 짚어봤듯이 결국에는 지연 물량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일각에서는 뭐 변압기 수출이 꺾인 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력 수요 자체가 이미 초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건설이 되고 더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뭐 신재생이라든지 다른 어떤 발전 어떤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ESS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ES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한다면 송배전 관련된 있던 수요라든지 이거는 꺾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면 쇼티지가 났지 초과 공급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실적이 앞으로 계속해서 꺾인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법인 매출 자체가 조금 줄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또 내년으로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한다면 충분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에서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송배전 수요는 계속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